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3월 11일 오전 11시입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서울시장 보궐선거 전초전에서 가장 충격적인 것은 뭐냐? 박영선 씨에 대한 지지율이 3자 대결을 하면은 1등으로 나온다는 점입니다. 엠브레인 퍼블릭이 뉴스 1의 의뢰로 지난 7일에서 8일 사이 서울시 유권자 1,009명을 상대로 조사한 걸 보면 말이죠. 3자 대결을 할 경우에는 박영선 1위입니다. 35.8%, 2등이 안철수 26, 3등이 오세훈 25.4%입니다. 이번 선거는 민주당이 후보를 내지 않았어야 할 선거고, 이번 선거는 민주당 박원순 시장의 잘못으로 필요 없는 선거를 한 번 더 하는 건데, 여기에 수백억 원이 들어갑니다. 부산시장 선거가 합치면은 800억 원이 들어간다는데, 그것은 국민 세금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쓸데없이 언론이 보도를 하고 쓸데없이 이 유권자들이 차비 내가면서 그날 투표를 해야 되는 이 기회비용까지 합치면은 이건 수천억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이 경비는 민주당과 문재인 두 사람이 돼야 되고, 최소한 민주당은 선거운동을 중단해야죠. 그냥 심판만 기다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요사이 보면은 완전히 적반하장격으로 해묵은 거짓 선동까지 퍼뜨리면서 이렇게 행패를 부리고 있는데도 지지율이 35.8%입니다. 35.8%. 그러니까 이번 선거는 서울 시민, 부산 시민들이 심판을 받는 선거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즉, 우리가 개돼지냐 아니면 주권자냐, 스스로 우리가 결정하는 거죠. 지금 오세훈 그리고 안철수 두 사람 사이에 이 단일화 협상이 제대로 풀리고 있는 듯 합니다. 그러니까 단일화 방식은 14일에 합의를 한답니다. 14일에 합의해가지고 한 일주일 정도 토론, 그 다음에 아마 방식은 일반인들에 대한 여론조사로 결정을 할 모양인데, 그러면 한 일주일 걸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한 20일, 오는 20일 전후 해가지고 범야권 단일 후보가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나마 이 단일화는 오세훈 씨가 국민의힘 후보로 뽑힌 이후에 상당히 흥미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세훈 씨의 이 지지율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안철수의 지지율 또한 상당한 그 견고한 어떤 흐름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엠브레인 퍼블릭이 조사한 이 최신 여론조사에 따르면은 가상 대결에서 안철수 46.2, 그리고 박영선 38.7, 오세훈 43.1, 박영선 39.4%로 단일화가 되면 어느 후보든 이기는 걸로 현재는 나오고 있습니다. 이기는 걸로 나오는데, 글쎄요, 여기에 조직표 부분이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투표율이 감안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은 아직은 승패를 확실하게 가를 수 없는 혼전 상태라고 보는 게 맞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 단일화, 오세훈 대 안철수 단일화에서 상당한 흥행을 한다면은 그 여세를 몰아가지고 박영선 후보를 꺾을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거 낙관적으로 본다면은 여론조사 문항과 TV 토론 일정은 아직 남아 있는데, 우선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상당히 전향적으로 나오고 있는 모습이 보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안철수, 오세훈 두 사람이 선거운동하는 것도 나름대로 그 던지는 메시지가 의미가 있습니다. 어제 오 후보는 1년 동안 무이자로 최대 한도 1억 원까지 자영업자들에게 대출하겠다, 뭐 이런 약속도 했네요. 그리고 안철수 씨는 서울시 공무원 노조 등을 방문한 자리에서 낙하산 공무원 인사를 건절하겠다. LH 사건이 국민에게 마음의 상처를 안겨 주어서 야권 후보의 지지율이 지금 오르고 있다. 어떤 상황에서도 확실히 이길 수 있는 후보와 가능성이 불안한 후보 중 누구를 선택할 것인지 야권 지지자들에게 말하고 싶다. 저는 확실하게 이길 수 있는 후보다 등을 이야기했는데, 여론조사 문항에서 앞으로 접점을 찾아야 된다고 합니다. 적합도, 시장 적합도, 누가 어느 시장 후보가 시장 직무를 잘 하겠느냐 하는 적합도 조사를 할 것이냐, 아니면은 경쟁력 조사를 할 것이냐. 박영선 후보에게 이길 후보는 누구냐? 적합도냐, 경쟁력이냐. 적합도를 조사를 하면 오세훈 씨가 유리하고 경험자니까, 경쟁력을 조사하면 안철수가 유리할 것인데, 이 두 문항을 어떤 식으로 조정하느냐 하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두 분 다 지금 상황에서 지금 민주당 후보보다 못한 사람이야 우리 대한민국 국민 중에 누가 있겠습니까? 문재인보다 능력이나 도덕성이 떨어지는 한국인이 몇 사람 될까요? 그래서 이것은 인물을 보고 선택하는 선거는 아니죠. 문재인 반역 부패 탄압 정권입니다. 문재인 반역 부패 탄압 정권을 심판하는, 코로나 독재를 하는, 여기서 유권자가 우리가 주인이야, 너는 무슨이야 하는 것을 확실하게 하는 선거일 것입니다. 이 안철수, 오세훈 두 사람의 이미지는 이 악랄한 저쪽 동네 사람들에 비교하면은 우선 착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가장 강합니다. 착한 사람이다. 염치를 아는 사람이다. 일단 이미지로서는 그렇게 받아들여집니다. 거짓말을 할지는 모르지만 안 할 수 없겠죠. 거짓말을 부끄럽게 할 것이다. 거짓말이 들통이 나면은 사과할 사람이다. 요 정도의 도덕성은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이 두 사람은 물론 여러 가지 정치적 과오를 저질렀죠. 오세훈 시장은 2011년에 그 국비 급식, 학교 급식에 반기를 들면서 자기 직을 걸고 주민투표를 했다가 그 승원이 되지 않아가지고 실패를 하고 물러나면서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이루어지고 여기서 박원순 씨가 당선되고, 이게 크게 보면 한국의 좌파가 득세하는 이 둑을 터뜨린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 선거에서 안철수 씨는 자기가 나왔으면 출마했으면 틀림없이 당선됐을 텐데 그것을 박원순 씨에게 넘겨줌으로써 두 사람 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등장에 큰 역할을 한 과오가 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 다 여러 가지 기복은 있지만은 정계에서, 한국 정계에서 살아남은 생존력은 또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최근에 와서는 확실한 문재인 비판을, 그리고 확실한 대한민국 세력의 임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강점은 중도입니다. 중도를 잡을 수 있다는, 두 사람 다 기본적으로, 특히 오세훈 씨는 기본적으로 보수인데 중도에 손을 뻗쳐도 중도에서 손을 잡아줄 사람이 있다. 확장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안철수는 중도에서 보수로 손을 뻗쳤을 때 보수 쪽에서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년 대선에서 중도 보수를 통합할 수 있는 두 사람이죠. 문제는 이번 단일화에서 한 사람은 떨어져야 된다는 점입니다.
단일화를 근사하게 하면은 거기서 떨어진다고 해서 정치 생명이 끝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되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1등보다 더 훌륭한 2등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에 달려 있느냐? 1등 한 사람을 위해서 떨어진 2등이 선거운동 대책본부장이 되어가지고 열심히 밀어주는 겁니다. 그리하여 범야권 통합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면은, 페어플레이를 하면은, 우리나라 정치판에서 정말 보고 싶은 그런 페어플레이를 하면은 두 사람이 다 살 수가 있고, 어쨌든 오세훈, 안철수 두 사람은 정치인으로서 중견을 넘어서 지도자 그룹에 속하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만들어지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상당한 시행착오도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은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껴야 할 사람이다. 이런 걸 감안했을 때 이번 단일화가 우선 상당한 차이로 결정될 것 같지는 않아요. 비슷비슷한 차이가 될 것 같은데 상당히 흥미진진한 바가 있습니다. 누가 될지 모르겠다 하는 이런 결과가 뻔하면은 거기에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고 눈길을 주지 않는데 상당히 아슬아슬하다. 더구나 요새 최근에는 오세훈 후보의 지지율 상승이 괄목합니다. 그러니까 할만한 게임이 되었다. 서스펜스가 있다. 이렇게 됩니다. 범야권 단일화를 극적으로 하는 것도 이 범야권 보수 중도 진영에서는 이번이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번에 성공하면은 2022년 3월 9일 선거에도 희망을 걸 수 있다. 아무쪼록 페어 게임. 문재인 정권은 공정을 부르짖으면서 공정을 파괴하고 있는데 공정한 게임이 주는 감동을 한번 맛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